자, 오늘도 일단 뭐 1주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코스모학이 나왔고, 그리고 그 코스모학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아쉬운 부분은 매수 사인을 못 드렸다는 부분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신규적으로 못 드렸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을 거의 뭐 주력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LG화학과 병행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한다면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오늘 하루의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육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포스코 코스모 화학은 상한가의 절반을 정리한 거예요. 절반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절반 비중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쪽도 마찬가지. 근데 코스모 신소재 저도 이게 이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개장 초에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이 좀 마이너스 아니었네. 그러니까 매도 우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중에서도 그게 이제 매수로 쑥 전환되면서의 기준이라서 만약에 이제 오후장 점심 때 뭐 이럴 때 봤다라고 한다면 매수 사인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체 2차 전지가 많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지금 뭐 LG와 포스코, 퓨처엠 거기에 이제 비중 넉넉하게 갖고 있고 오늘 좀 많이 아쉽지만은 SK 이노베이션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화학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뭐 종목 다 늘려갈 수는 없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코스모 신소재 부분도 10만 주 프로그램 수급 10만 주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장 초에 마이너스 4만 주에서 뭐 5만 주 뭐 이런 수준에서 10만 주의 매수율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꼬리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들어 올려졌다.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기준에서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최상의 흐름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의 흐름이고 그것도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좀 믿으세요. 보시고 그래서 해외 지수 증시 보시면은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이제 1%뿐이 안 돼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변동성이 뭐 13% 15%씩 나오던 그 시점하고 완전히 다르죠. 작년 9월 10월이 저점이고 다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영국의 FTS에도 마찬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고점 대비 4%뿐이 안 밀려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그리고 일본도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고점 대비 8.47%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수준. 3,000포인트 위쪽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기준도 다우 지수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0%. 요 고점 찍을 때 한 6% 정도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위에요. 업종 대표주들을 갖다 놓은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의 흐름이. 그리고 S&P 500 지수가 14%인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700, 800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우리가 10% 이상 디커플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보면서 이제 뭐 기술주가 밀렸다, 24%나 밀려있다. 에이, 대만은 전기전자 업종 우리나라처럼 그 39점, 그러니까 39%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더 높아요. 70% 수준. 근데 14.78이거든요. 그러면 사상 최대치 고점 우리가 3,300 잡고 지금 85% 수준에 놓여져 있다 하면 2,800이란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는 가장 약한 데가 2,800이에요. 대만하고 S&P 500 지수 기준에. 나스닥은 비교도 하지 말고. 나머지는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그냥 막연하게 뭐 조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게 다행히 뭐 코스닥이라도 먼저 움직임 주고 있는데 다행히 정도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20조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요. 20조 원 수준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8조 수준까지 찍었고 저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지 않는 한 급감을 해도 바로 주가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급감하죠.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1,000원짜리 하루에 2억 주씩 터져봐야 2천억 분이 더 돼요? 그런 종목 10종목 나와가지고 20억 주씩 터져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 대금의 의미가 있지. 거래 대금은 줄어드는데 고점을 이렇게 넘겨칠 때 이럴 때를 정점으로 인식 잡으면 돼요. 거래 대금은 둔화되는데 고점이 넘겨져? 이럴 때 도망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둔화되는데 고점이 넘겨진다? 그럴 때 묻지 마.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것만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이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8월 고점을 넘긴 것도 아주 쉽습니다. 소형주가 넘겨요? 중형주가 넘깁니까? 대형주가 시장 대비 월등히 좀 강한 흐름. 중형주, 소형주보다. 그리고 음식료, 섬유복, 종이목재 이게 달달달 외워지셔야 돼요. 어느 거 하나 시장이 어느 거 하나 어떤 업종 하나가 지난해 8월 고점을 넘긴 게 없어요. 금융 정도 넘겼는데 시장 전체 시장 얼마? 얘는 금융은 10.92% 넘긴 거고 15.81% 넘겼죠. 그 바닥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 저걸 넘긴 거는 뭐 금융 아니야 10%뿐이 안 돼. 시장은 15% 넘겼는데 증권보험이 뭐 그 정도 조금 더 위에 없어요. 그리고 보험도 뭐 시장 대비 안 되네 이제는. 결론은 올해 1월 들어서 40% 가까이 올라온 기아 그리고 25% 이상 올라온 현대차 운수장비에서도 조선 빼고 그 자동차 업종 하나하고 철강금속의 포스코홀딩스 그게 뭐예요? 포스코 그룹 자체 지금 2차 전지 기준.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강하다는 거고. 비금속 광물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 70%를 차지하면서 이 강세. 화학은요.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초강세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저점 대비해서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응? 그 흐름이 종목으로도 다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종목으로도. 그래서 주봉 차트 이제 빨리 넘기면서 마무리 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력주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서의 기준뿐만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수급 논리 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품절주? 얘네가 품절주예요.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대주주 보면 50%입니다. 50%.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개인들이 들어가도 뭐 단타치로 들어갑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수급이고 긍정적인 흐름이고 내일부터 한번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오늘 너무 아쉽게도 2차 전지에 집중하면서 저점 찍고 돌릴 때 매수를 못 드렸어요. 충분히 신규 편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월등히 터지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추세 매매란 말이야. 얘가 지금 2차 전지처럼 뭐 미친 듯이 올라가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추세 매매라는 거야. 거래 수반하고 움직임. 근데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느냐 했을 때 IT의 변동성이 지금 확장 국면이거든요. 지난주에 초대량 거래가 터져있잖아요. 28일 날 화요일 날. 그 흐름의 거래량 수준이 터져주면 최고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더 들여다보고 주간 단위에 도저히 거래가 안 나온다면 그때 차익 실현 하더라도 이건 뭐 손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DB하이텍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DB하이텍의 경우 더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LG화학 결코 힘 약한 거 아니에요. LG화학은 LG화학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지금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대장놀이 한다고 얘네 3사의 흐름을 제외하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초대박 코스모 그룹주들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는 건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거예요. 뭐 200% 300%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까 보신 모든 업종이 손실이고 자동차와 2차 전지 화학에서도 뭐 2차 전지 태양광이죠.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리고 IT 이외에는 오른 게 없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갖고 있잖아. 우리 비중에 적절하게 그것도.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한다는 분들 막 땅을 치고 울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곡소리 나지 않아요? 야 내가 2차 전지 팔았더니 더 가더라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또 심지어는 몰빵해서 나 대박 났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수급 범위 조금 더 뒷받침되고 거래만 조금만 수반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도 뭐 시원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자락으로 오버슈팅이 나와야 정점이죠. 더딘 것 같지만 이쪽으로 집중합니다. 계속 더딘 것 같지만 포스코 홀딩스 끝내줘요. 끝내줘도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끝내줘요. 최근에 끝내주는데 수급은 참 불편해. 응? 근데 오늘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매번 설명드렸죠.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 오늘 260만 주, 금요일도 370만 주인데 매수 매도의 기준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관여도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가 넘어요. 30% 수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4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60만 주에 40만 주니까 15% 이상 되지 않나요? 관여도가 높단 말이에요. 매도든 매수든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높아.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매도세도 있지만 매수의 부분에 한 명이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한 명이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쇼 커버링이 들어왔든 아니면 진짜 신규 매수가 들어왔든 또 섹터에 돈이 들어와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일로 몰려 들어오든 해지 물량이 들어왔든 뭐가 됐든 매도자는 밑으로 안 던지고 매수자는 어떻게든 사야 되니까 윗방향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 55조 팔았다니까요. 외국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5조를 팝니다. 그런데 지수는 폭등 랠리가 나와요. 왜? 기관들이 때려 샀으니까. 기관이 샀으니까 갔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기관들이 그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기관이든 그게 자체 계정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그게?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펀드에 들어온 돈이죠. 펀드에 들어온 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외국인이 샀네, 기관은 바보네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이 당시에 외국인이 정확히 따지면 이제 요 정도 범위입니다. 요 정도 범위에서 외국인들이 55조를 팔아요. 근데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 증가한 것만 8조에서 74조니까 66조가 증가했고요. 외국인이 55조 팔 때 66조가 증가했고 돈이. 그리고 연기금 비중 이때 급격히 늘렸고. 그렇게 되면서 국민연금 비중 늘리고 그런 그 기준에 역시나 수급 늘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다고 못 가거나 메이저가 판다고 못 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오늘도 케이블 TV 보시면 오늘은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팔았지만은 그래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팔아서 유가증권 시장이 약세를 떴지만 코스닥 시장은 쭉쭉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거 100억이에요? 100억 사가지고 100억 사서 올랐나? 오늘 이게 100억 사갖고 오른 거예요? 아니잖아. 코스닥 또 코스피 양쪽 다 외국인들이 1,500억 팔아서 밀렸어요, 시장이? 아니죠. 2조 5천억의 매도에 2조 3,070억이 매수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점유율 부분이 개인이 많긴 한데 저 흐름 속에서 방향성이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한 거죠. 개인들이 1,000억 샀다고 오른 거예요? 아니지. 외국인들의 2,000억 그리고 2조인가요? 2조? 외국인들의 2조 매수 매도와 기관들의 5,600억, 4,800억 매수 매도가 방향이 어디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윗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관이 주주장창 밑으로 집어던진 게 아니라 순매수 기준에서 매도여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녹화 방송 보시고 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 설정을 잡으셔서 포트 기준 잡으시고 대처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좋은 장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종목 검색기까지 있으니 그 종목 검색기까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쪽에 7만 주 이상 매도가 있다가 돌려줬죠. 얘도 개인이 또 하나 쳐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아니라니까. 얘도 오늘 거래 기준에 매도와 매수 기준 잡으시면 160만 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요? 매수가 52만 주. 30%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주가 형성된 거예요. 그죠?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오늘 뭐 소형주에서 변동이 좀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종목 찾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 종목 하나갤러리야? 얘는 지금 수급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좀 관여도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도 보시면은 1억 3천만 주 터졌는데 금요일 기준에 200만 주가 채 안 돼요. 1%가 130만 주잖아요. 10%면 1300만 주고 외국인 기관에 관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방향성에 대한 관여도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렇지 않을까요? 카나리 얘는 액티브가 좀 들어올려나 시가총액 그나마 있어서 얘는 3200만 주의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일부 10%가 안 되고 그나마 시가총액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쪽 볼까요? 한농화성 의미가 있으려나? EM 플러스 1500만 주 EN 플러스 얘도 장난을 좀 치는 기준이 있는데 소형주 뭐가 있을까? 소형주가 강원에너지 G2파워 볼까요? G2파워 1200만 주에서 4900만 주 터질 때 4900만 주 터져서 10%면은 500만 주씩 관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10%의 관여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소형주 움직임하고 대형주 움직임하고 완전히 달라요. 관여도가 있느냐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 에코프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이거 불편한데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근데 관여도를 보면은 매수 매도의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포스코 ICT도. 그러니까 주가가 개인들이 140만 주를 떠안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순매수 기준에서 계속 저렇게 되면 부담은 되죠. 오늘 외국인 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260만 주면 10% 이상의 관여도를 갖고 있죠. 그나마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자동차 기준에서 눌림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 없는 무조건 저거는 현대차 20만 원 당연히 넘기는 위치이고 기아 83,000원대 당연히 넘기는 위치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니까 좀 뒤에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뭐 주봉으로 보시면 다 올라와 있죠. 굳이 손해 보실 필요 없는. 다만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변동성 매매, 코스모화학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비중 일부 줄여서라도 또 들여다봐야 되면 들여다볼게. 그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수급 보세요. 32% 들어온 16% 들어온 저 3,200만 주 들어온 이후에 정체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SM은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 안 봅니다. 얘를 굳이 기술적으로 볼 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죠. 이제 14만 7천 원에 잘 팔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일 거래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면 정리입니다. 내일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뭐 대처하면 되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아니다. 거래도 둔화되고 예전으로 회귀가 됐다. 그냥 IR 이슈의 변동성만 한번 커진 거였다. 손바뀜만 나온 거였다. 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대략 한 4, 5%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그죠? 정확히 따져볼까요? 18만 8,200원이 우리 평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비중 확대하면 안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 기준에 잠시만요. 096770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 만약에 이제 18만 8,200원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있다면 지금 만약에라도 18만 원 이탈되는 그 범위에서 한다면 5% 최악의 경우가 그리고 이제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뭐 미국장 선물이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하고요. 시가총액이 20입니다. 20짜리에서 뭐 그렇게 급격한 부담 요인인 제한 쪽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꼬리 부분 제외하고 나면은 주봉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 여죠. 어? 지금 뭐 4천억, 5천억 갖고 왔는데 2조가 터졌던 종목이잖아요. 그 2조가 정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져줘야 되고, 수급 꼬여 있는 거는 어? 그냥 뭐 경험치도 없는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식처럼 이거 뭐 개인들에게 너무 많이 넘겨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윤정두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유지가 안 되면 빠져나오면 돼요. 얘네가 급락만 아니라면 순환성의 흐름은 지속됩니다. 얘네는 슬슬 잊혀지겠죠. 거래만 터지면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에코프로 BM도 빠져나올 거고, 뭐 코스모 신소재 오늘 매수 사인 잡아드렸어도 될 뻔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코스모학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 코스모학 내일 차익 실현 잘 하면 되고요. 이 수급 범위는 오늘 64만 주 들어온 게 거의 뭐 2%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공매 대차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신적으로 매집이 됐어요, 끝내줘요, 큰 형들이 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 뭐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엔캠도 그렇고 공매도 대차 상황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엔캠도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이죠 다.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 수급 논리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졌지만 결론은 뭐예요? 천일 대비 4.6% 올라와서 끝나서 우리는 안 갖고 있지만, 그 힘이, 윗방향의 힘이 대단하다, 개인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였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양도 맨날 매매했던 종목이고 욕심 나잖아요. 거래대금. 뭐든지 다 거래대금. 수급 누적적인 거 매수매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 왜? 오버슈팅 위치에 있으니까. 오버슈팅 위치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거래대금. 하다못해 금양도 윤정두가 매수세인 드릴 때 뭐라 그러면서 드렸어요? 너무 심하게 표현할 때는 진짜 이렇게 이 표현하면 안 되지만 쓰레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왜? 800만 주를 5천 원 미만의 행사에서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거 2만 5천 원을만 팔아먹었어도 얼마나 어렸어요? 1600억을 해먹은 거예요. 1600억을. 전환사채 발행한 쪽이. 그 작업 얼마나 했겠어요. 그 주가 조작을 떠나서 그런 얘기 위험하니까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하이드로리튬 안 그래요? 제대로 해먹고 있지. 예? 바이오주들 안 그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실려 있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굳이 뭐 얘네들한테 뭐 부정적인 어떤 이유 코멘트 달 이유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종목군들도 거래만 수반되면 1조 이상이죠 지금.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전환 물량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계산할 부분이고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IT 쪽도 점진적으로 볼 건데 무조건 보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그 심택 질문 주셨습니다만 무조건 보지 않습니다. 거래가 급감하면 안 봐요. 그것도 400만 주 터져봐야 1200억 이렇게 되면은 1조 5천억 이렇게 터지는 장에서 굳이.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인데 DB하이텍의 경우는 일단은 오늘도 뭐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분위기도 조성할 이유도 없고 방안에서도 앞전고 좀 넘겨요. 거래가 실렸는지 봐야지. 1000만 주의 여느 때 같으면 500만 주를 설정해도 돼요. 500만 주에도 거래가 충분하죠. 근데 1000만 주에 10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랬죠. 왜? 얘 변동성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25%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상한가 갔죠. 그때 거래대금이 1조 터졌어요. 응? 그럼 DB하이텍도 시가총액이 더 커. 1조 5천억보다 더 커. 지금 3조 3천억이야. 그러면 얘가 진짜 뭐 20%씩 변동이 나오려면 1조씩 터져야 된다니까요. 금요일처럼 1000만 주씩 터져야 된다니까. 7천억씩. 그게 안 터지는데 시세가 나와라. 아니 무슨 근거로 얘가 시세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펀드멘탈이 지금 고평가는 아니지만은 저평가로 논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는 저평가 종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응?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뭐 사모펀드가 지금 멈춰 있죠. 전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강성부 펀드를 한진칼에서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아니, 강성펀드 입장에서도 왜 주가를 위로 당겨 올려야 되는데 자기네가 최대한 밑에서 잡으면 되는 거지. 응? 그잖아요. 그게 뭐 한진칼에서처럼 뭐 대출 받아서 더 사더라도 뭐 어찌됐건 그 쉽나.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업체를 인수한다. 그거는 정서상 힘들어요. 한진그룹 주고 반발하는 거 봐봐요. 결국 못 뺏어온다니까. 응? 결론적으로 다 떠나서 그 당시에 델타항공이 위로 막 쏴올리던 그런 식의 개념이 되지 않고 또 SM에서도 보셨다시피 행동주의 펀드들이 돈 더 들어와서 주가를 만지지 않아요. 우연찮게 카카오하고 지분 경쟁이 붙어버린 거죠. 하이브하고. 그래서 시세를 냈는데 그것도 아주 시원한 시세도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9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넘긴 거 그거 뭐 지금 2차 전지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그쪽도 다 겪어보셨고 그럼 DB하이텍은 고평가는 아닙니다만 저평가 인식을 잡기 위해서는 PBR이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1배 이상인데 기술주 중에 조금 낮다의 경우이지. PBR도 마찬가지고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검증 받아야 돼. 특히 12인치도 아니고 8인치야. 8인치가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12인치에 못 쫓아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그랬어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뭐 수익주주 연대해서 하는 거 그건 뭐 좋지만 주주오는 정책 쓰고 뭐 우리에게 수익을 돌려줘라 다 좋은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실 이유가 없어요. 주식 매매 그 이익의 3대 원칙은 배당 이익과 명예 이익과 매매 이익인데 매매 이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소액주주 연대해서 물적 분할 반대하면은 매매 어떤 뭐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물적 분할 반대하면 주가가 막 날아갈 것 같아? 뭔 말 같지도 않은. 물적 분할은 주식 역사상 제가 본 36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악재로 작용한 적이 없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단 한 번도 악재로 작용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또 그 증빙 자료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 범위는요. 바닥 찍고 돌린다. 그거는 이제 뭐 하여간에 조금 전에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 다음 범위는요.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서 걔네가 더 안 사잖아 지금 며칠째. 그럼 걔네가 사서 주가가 변동이 나온다면 그때 보면 돼요. 걔네가 막 지분을 사 모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지금 거래가 만약에 여기서 터져준 거는 왜 터졌어요? 강성부 펀드 지분 신고로 터졌죠. 이때 뭐 좀 들어왔을 거고 이때 들어왔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럴 때 막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사모펀드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 다 했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 내에 갭상승 이후에 25%까지 올라가서 76,700원인데 우리는 좀 아쉽게도 7,500원에 팔았어요. 평균 단가. 그럼 지금 한 5,000원 더 올라와 있는데 그거 뭐 판돈으로 뭐 2차 전지 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오늘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또 비슷한 수준의 예. 예. 에? 에? 더 이상 이거 하지 마세요. 어디야 거기? 윤성호 팀장. 아유 참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 와요. 안 털린 데가 없습니다. 아유 정신없어.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날 이후의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략을 꾸릴 때 밑도 끝도 없어? 여러분들이 소형 잡주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DB하이텍이 여기서 주가가 더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펀더멘털적인 부분인데 검증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수급 논리인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이날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 이유가 강성부 펀드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갭상승이 나왔고 쇼커버링이 나왔을 수도 있고 쇼커버링 나오는 과정에 거기다 또 공매도가 또 나왔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월등히 터져준 거죠. 터져줬는데 수급은 개인들의 물량 뺏은 것도 없고 외국기관 관여도도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도 않고 그냥 뺑뺑이 돈 거예요. 야 이거 먹거리 생겼는데 라고 해서 들어온 변동성 매매 기준 액티브 펀드들 들어왔을 거고 부티크 들어왔을 거고 결론적으로 800만 주의 외국인들 매수 매도 기준에 이 매수 매도가 200만 주 20%의 비중을
차지해서 위로 때려 움직임을 주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적적인 수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돌림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관여도가 나쁘진 않아요. 100만 주니까 25%. 근데 그러면은 얘들이 땡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땡겨? 쭉쭉 땡기는데 물론 강성펀드에서 나갈 일은 없지만은 강성펀드 7% 그가의 물량이 있다고 지금 유통 물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61%에 나머지 외국이나 기관이나 그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강세를 때문에 SM 같은 경우도 막 주구장창 팔아 제끼죠. 고점에서도 쟤네 왜 팔까? 청권 행사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도 지분을 월등히 더 사서 경영권까지 나 뺏어버리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거래량에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날 지분 신고한 이후에 뭐 이틀뿐이 안 되지만 지분 뭐 추가적인 표현 떴고 밋밋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여기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기관 단타 세력들이 외국 기관 중에서도 액티브 펀드 쪽이 매수매도 막 돌리고 있는데 이슈도 없고 더 이상의 이슈가 없잖아. 다 알려져 있잖아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매수매도 하는데 따라붙는 사람도 없어. 그럼 자기들의 특치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갑자기 고빈도 거래가 매수매도의 거래가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은 잘 보세요. 1000만 주 터지던 종목이 뭐 1000만 주 터지던 게 5거래일 만에 47만 7천 주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44만 주로 줄었어. 그러니까 막말로 버거워진다라는 거죠. 지금 430만 주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9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돼서 40만 주로 내려온다? 대바닥 거래량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오버슈팅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둔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16%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 종목이 뭐가 있으려나? 뭐가 있으려나? AMG 엔터, SAMG 엔터 뭐 이런 애들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우리도 이거 막 들여다보고 했잖아요. 1월달에 그 거래대금 거래량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캔들 크기가 작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튀어나오죠. 단타치로 들어왔는데 변동이 안 나오니까 다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튀어나오면서 결국은 거래 터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성향의 물량들은. 이렇게 해서 거래가 터질 때, 거래대금 터질 때, 2천억씩 터질 때, 시가총액 개뿔이나 2,500억짜리가 많이 올라가서, 주가 많이 올라가서 5만원 찍었다고 치고, 4천억짜리가 하루에 막 2천억씩 터져주는데, 그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서 안 나와. 많이 나와봐야 뭐 600억, 500억, 400억이야. 남들 1조씩 터지는데. 그럼 얘가 움직임이 나오겠냐고. 캔들 자가지고, 툼에 나오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DB하이텍이 이 정도까지의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SM이 마지막으로 SM까지만 한번 더 봅시다. SM의 경우가 이건 뭐 또 차이가 있겠죠.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흐름은 뭐야? 이건 누구나가 알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왜 안 팔았어? 그러고 나서 이 흐름에 이렇게 흘러간 이 흐름에 캔들이 갑자기 작아지죠. 급격히 작아지고 거래대금 급격히 둔화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단타도 안 들어와. 단타라는 게 고빈도 거래. 그냥 꿍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냥. 적은 물량에. 이게 물량이나 나왔어요 얼마? 거래량이나 있었어? 꿍 하고 떨어지는 거야. 왜? 앞에 이게 매집의 물량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 종목을 넣어놓은 이유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계장초 고점 넘겼어요. 거래가 없는데 무슨 개뿔. 거래가 없는데 넘기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 20몇 프로씩 움직이던 종목이 오늘 등락률 전체적으로 해봐야 8%인데 작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기준 거래량 얘는 500만 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추세 매매를 할 때이고 우리 제로 베이스잖아요.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물량 줄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편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 거래량 부분 요 5MA, 20MA 넘기는 것만 해도 500만 줍니다. 그죠? 이거 20MA는 쉽게 안 꺾여요. 얘네가 거래가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최소 500만 주, 최소. 그리고 그 이상 1000만 주씩 터져야 된다. 1000만 주 터져봐야 7, 8천억이다. 그래야 좀 단타 수익이라도 나온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뭐 DB하이텍하고 비교했을 때 PBR은 월등히 낮죠. 물론 IT하고 화학업종의 기준에서의 PBR은 다릅니다. PER. 근데 얘는 13배나 돼 있어. PER이. 야, 이건 뭐, 이건 뭐 9배짜리인 PER 9배짜리인 DB하이텍보다 너무 높지 않냐? 그렇죠. 근데 하나솔루션을 지금 화학으로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태양광, 기초소재, 태양광 다 보잖아요. 태양광의 기준에서의 IRA 수혜 뭐 이런 거는 그냥 보도자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실질적인 흐름의 기준에서는 어떤 그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태양광 쪽은 하도 이제 뭐 말이 많아서인지 어쨌든 물적 분할의 대상에서 그냥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주력 사업.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력 사업의 물적 분할을 해도 그냥 시끄러울 뿐이지 지금 시끄러운 상태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어. 정치권이 들고 나와서 시끄러워진 거야. LG와 왜 물적 분할해서 개인들 다 죽여 이런 거 대체 방안을 만들어야 돼. 뭘 다 죽여. 시가총액 40조짜리 지금 200조 가까이 돼 있는데 40조짜리가 200조 돼 있으면 개인들은 손실인가?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솔루션도 뭐 지금 뭐 물적 분할 하나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태양광 쪽의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룹의 양대 산맥으로 방산, 기존에 해왔던 방산,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의 신사업 부분, 이런 양대 산맥으로 딱 나눠서 진행을 했잖아요. 하고 있고 경영권 뭐 승계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세금 좀 뭐 덜 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세금도 뭐 덜 내는 상황이 돼 있고. 근데 이쪽에 이제 태양광 성장성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친환경 정책 부분은 민주당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유지가 된단 말이죠.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의 부분에서는 이제 역시나 우리가 놓고 보는 게 수급 범위의 흐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꼬여졌단 말이에요. 꼬여졌는데 착시 현상도 있죠. 저쪽에 이제 하나 갤러리아 쪽. 근데 하나 갤러리아 쪽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쪽이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비율대로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그 갤러리아 쪽에 빠져나간 물량들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물량들은 기간이 1700만 주 팔았죠. 그런 물량들은 그대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솔루션으로. 이해되세요? 수급 논리 부분에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지금 당장에 외국인들 물량이 저의 공매가 됐든 대차 상환이 됐든 또 차익 실현이 됐든 왜? 24일 대비해서는 일단 차익 실현이니까. 차익 실현이니까. 근데 관여도 부분이 어찌됐든 뭐 지금의 위치에서 어제든 그러니까 금요일이든 오늘이든 24일 41,600원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 갤러리아 쪽에 손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월등한 뭐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관여도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돼야죠. 그리고 지금 100만 주의 기준이면 460만 주 대비 20% 수준이에요. 1200만 주 거래량에 얼마? 230만 주면 거의 20% 수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조금 꼬여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위치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설정을 했을 때 갤러리아 쪽을 띄어내 줌으로써 오히려 가벼워지는 거죠. 그쪽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은 그거 이외에 잘 분할이 됐다. 수급 범위는 시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수급의 유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갤러리아 쪽을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유입될 거. 그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물량들도 출하가 되지만 매수도 있잖아요. 단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매수 매도가. 그 매수 기준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 그 물량이 유입되는 매수의 범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여기서 좀 정리된 물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은
다시금 이제 유입될 물량들이 조금 더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크게 막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 갤러리아 쪽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이제 대주주 물량 이외의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은 상당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차익실을 밑으로 집어던지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때가 들타 있고 뭐 새로 상장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가볍고 시가총액이 그리고 거래가 일단 유지되고 거래 유지돼 있죠. 1억 3,500만 주에 1억 주 거래 유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가 급감하기 전까지는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 1.3% 이렇게 잡아야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수익은 설정돼 있고 그래서 주간 단위에서 조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축소되는 거 지금 거래 50% 정도 최고점 거래 50% 정도 그럼 7,500만 주 7천만 주 7천만 주 수준으로 막 축소가 된다. 7천만 주다. 그럼 그때는 정리를 합니다. 어느 가격에서든 더 올랐든 밀렸든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럼 7천만 주에도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유지하면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거래가 유지돼 있을 때의 변동성 부분은 아랫방향보다는 위로 해석을 하고 그 추이에서 비중이 이제 월등히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의 비중을 최대 20% 갖고 계셨다고 치면 이 비중은 전체 자산에서 얼마? 10% 띄어줘 온 거니까 2%란 말이에요. 전체 자산 규모의 2%, 3% 수준.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 들어갔다고 해석을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 거래정지 이후에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유지하면서 차분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종목이 지금 사실상 많아요. 종목이 많습니다. IT에서 두 종목, 그 다음에 주력으로 따질 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기준 잡으면 여기서 보면 되겠죠. 공식 4월 포트가 이렇게 자동차 20% 그리고 IT 15%씩 두 종목. 오늘 마이너스 0.2%예요.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오늘 마이너스 0.28%. 그렇게 해서 여기 20% 매입 금액의 기준에 그 다음에 15%씩 그리고 LG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2차전지 SK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DB하이텍까지. 근데 이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고 오늘 상한가 가준 코스모 화학 절반 정리했고 절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오늘 뭐 연동돼서 2차전지 강세에서 내일 하루 더 움직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지막 물량 손절이 절반이 됐고 절반이 있어요. 내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은 없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 종목군들 구성한 이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호가 오면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거니까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좀 차분히 손절 뭐 차익 실현 이 기준보다는 비중을 유지하는 쪽으로 오버슈팅 나오기 전까지 또 급락을 해서 뭐 좀 문제가 되는 전까지는 주력주는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 종목 쪽에서 정리 기준 설정을 하고 방산 쪽이나 이런 쪽은 2,500까지 좀 시장 지수 열어놓고 그 2,500 위에서 비중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합류하시고 내일 돼서 이제 또 가격 다 올라갔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쉽잖아요. 코스모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지난주에 계셨던 분들이야 비중 코스모화학에서 갖고 계셨다 할지라도 오늘도 매수가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아쉽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시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문자가 계속 나갔는데 뭐 내일 뭐 사실 눌릴지 어떨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 가격에 설정합니다. 이걸 듣고 매매하시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접속할 시간이 없다 하시더라도 누가 하루 종일 방송 듣고 계시래요? 아니야. 본인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접속할 수 있을 때 접속하셔서 질문을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지금 이 장에 진짜 이 엄청난 장에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응? 수익은 아시겠죠?
바로 연락하셔서 함께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